안녕하세요. 문화가 산책 강미선 아나운서입니다. 요즘같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날씨에 정말 밖에 나가기조차 굉장히 두렵죠. 이런 날씨에 자연과 함께 나들이 하는 건 어떨까요? 자연과 함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천에 있다고 해서 저희 문화가 산책에 출동해봤습니다. 바로 부천식물원, 자연생태박물관, 어린이 동물원이 그곳인데요. 그럼 저와 함께 자연 속으로 빠져볼까요? 부천식물원에 들어왔습니다. 부천식물원은 자생식물관, 아열대, 다육, 수생, 그리고 재밌는 식물관까지 총 5가지의 다양한 식물관으로 구성됐는데요. 그럼 자생식물관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들어온 자생식물관에는 충청 이남부터 제주도까지 자생하는 식물들을 모아놓은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깡깡나무는 우리 아파트에서 보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정말 똑같이 생겼는데 이 꽝꽝나무는 이 잎속에 공기 주머니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더운 열기를 받으면 이 공기 주머니가 빵 하고 터져서 그런 꽝꽝나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라고 합니다. 정말 귀엽죠?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이 많이 사는데 이 나무는 문주란이라는 나무래요. 이 문주란은 이파리가 많은데 그 속에서 하나의 꽃잎을 키우는 이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수많은 꽃들이 피인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다 시들었는데 하얀 꽃들이 무성하게 펴서 문주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정말 중부지방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나무들이 참 많은데요. 이 자생식물관에는 총 53종이 자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나무냐면 팔손이라는 나무래요. 이 팔손이가 왜 팔손이냐면 저도 처음에는 잎이 8개인가 해서 세어봤는데 10개도 있고 9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유는 긴 팔의 손바닥 모양, 팔의 손, 그래서 팔손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 손, 엄마 손, 애기 손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손바닥을 대보고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정말 식물 모양이 가지각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무는 굴거리 나무라고 해요. 이 굴거리 나무는 이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작은 굴거리 나무고 얘는 좀 알맹이가 큰 알맹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지금 자생식물관에서는 이렇게 중부지방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남부지방에서 자생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식물관인데 그 옆에 아열대 식물관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사막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다육식물관에 들어섰습니다. 여기는 총 40종의 식물들이 재배되어 있다고 하는데 먼저 여기 보실까요? 저기 보이시는 거북이 등짝 같은 식물은 구감룡이라고 합니다. 정말 거북이 등짝처럼 짝짝 갈라져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이는 줄기가 구감룡에서 뻗어나온 줄기라고 하네요. 정말 사막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처럼 선인장 종류가 참 많은데요. 저기 끝까지 뻗어있는 저 선인장 보이시나요? 길게 뻗어있는 저 나무는 아르헨티나산 선인장인데요. 낮에는 꽃이 지고 밤에는 꽃이 활짝 핀다고 합니다. 지금 낮이라 꽃이 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참 아쉬워요. 네, 여기 보이는 동그랗게 생긴 선인장 보이시나요? 이거는 아르헨티나산인데 여기도 여름에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에서 7월 달에 꽃이 폈는데 지금은 진 상태라고 하네요. 선인장에서도 참 꽃이 핀다는 게 예쁘게 필 것 같은데 여기 보이는 이파리가 축축 늘어져 있는 나무는 덕구리난이라고 해요. 이 덕구리난은 일본 말로는 덕구리난, 우리나라 말로는 호리병 나무라고 하는데 이 나무 자체가 약간 술병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런 말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덕구리난은 한번 비가 왕창 올 때 그 빗물을 모아놨다가 자기가 이제 사용을 하고 또 비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선인장 나무가인데 선인장처럼 안 생겼죠? 네, 그리고 여기 보이는 털이 많은 나무 있잖아요. 이 나무는 멕시코산 나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르헨티나산 선인장과 멕시코산 선인장 이거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밖에 없는 기술이라고 하네요. 또 그리고 여기는 금호라는 선인장이래요. 이 선인장도 멕시코산인데 금호는 이 가시 같은 것들이 금색깔을 띈다고 해서 금호라고 붙여졌다고 합니다. 정말 선인장도 제각기 다양한 모습 그리고 그 모양 그대로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선인장은 어떤 이름이 붙여졌을 것 같나요? 암벽 등반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암석기둥 선인장이라고 합니다. 정말 생긴 그대로 이름을 갖다 붙인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모양 같으세요? 약간 혓바닥 같은 느낌이 안 드나요? 이거는 용처럼 긴 혓바닥을 가졌다 해서 용설란이라고 불려지는데 또 이거는 줄기가 없이 이파리만 있다는 것도 특징이고 10년에 한 번씩 꽃을 피는데 10년에 꽃을 한 번 피고 나서 고사한다고 합니다. 아직 몇 년이 됐다고는 알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손바닥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손바닥 선인장이라고 하는데 보통 선인장이 꽃을 피고 끝나는데 여기는 열매도 핀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열매로 그 제주도에서 제주 감귤 이런 걸로 이 열매를 통해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정말 버릴 게 없는 선인장이라고 하네요. 여기는 뭐 여성분들 많이 아시겠죠? 알로에인데 피부 미용 그리고 각종 건강식품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막의 식물을 보셨는데요. 다음 우거진 밀림 아열대 식물 이동 고고싱. 지금 여기 계신 곳은 바로 아열대 식물이 보존되어 있는 아열대 식물관입니다. 총 61종의 아열대 식물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우거지지 않나요? 느낌조차 딱 밀림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들은 아열대 식물하면 가장 뭐가 생각나세요? 네, 바로 야자수죠. 야자나무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코스라는 열매가 달린 야자나무 말고도 수십 종의 야자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쪽 한번 가실까요? 네,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야자나무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야자나무죠. 이거 말고도 여기 보실래요? 여기도 야자나무 종류라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한번 또 이쪽으로 와보실까요? 이 워싱턴 야자나무인데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 워싱턴 야자나무는 우리가 그 제주도 서귀포시나 이런 데서 가로수처럼 쫙 늘어져 있는 그런 야자나무가 바로 워싱턴 야자나무라고 하네요. 또 아열대 식물 중에 야자나무 말고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바로 고무나무죠. 고무나무도 종류가 참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고무나무는 잎이 떡갈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떡갈리 고무나무라고 하고요. 이 나무는 우리가 집에서도 흔히 많이 키우죠. 벤자민 고무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나무는 인도 고무나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걸 딱 긁으면 액이 나온다고 해요. 그 액이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이라든가 고무장갑 그런 걸 만드는 고무로 쓰인다고 하는데 다른 고무나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도 고무나무에서만 그 고무를 사용할 수 있는 원액이 나온다고 하네요. 네, 또 아열대 식물 중에 레몬, 여러분들 레몬 아시죠? 노란 레몬 나무가 이 나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자라고 있는 레몬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더 익어서 노랗게 되면 우리가 먹는 레몬이라고 하는데 지금 날씨가 아열대 식물관이 굉장히 더워요. 레몬즙을 딱 먹고 싶네요. 심정이. 그리고 이거는 귤나무죠. 제주 감귤나무 할 때 그 귤나무고요. 또 이거는 잎이 굉장히 넓고 그런데 열매 중에 뭐가 생각나세요? 긴 열매. 네, 바로 바나나 나무라고 합니다. 이 바나나 나무는 어미 바나나 나무가 다 자라면 새끼를 친대요. 그리고 어미는 죽는데요. 연어가 새끼 알을 낳고 어미의 연어는 죽듯이 이 바나나도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아열대 식물 중에 직장인들, 수험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죠. 바로 커피.
저희 회사 사람들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나무 하나 가져가서 키우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커피 그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합니다. 저기 검은 거 보이시나요? 저기 커피 콩이래요. 그걸 갈아서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마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탐나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금 이렇게 아열대 식물관을 보셨는데 정말 아열대 식물만큼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익숙한 식물은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수생식물관, 다음은 물속에서 어떤 식물이 자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방금 열대우림의 아열대 식물관을 보셨다면 지금 물소리 들리시나요? 굉장히 흐르는 물소리가 아름다운데 여기는 수생식물관입니다. 여기는 총 61종의 식물이 산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나무는 대나무처럼 생겼죠. 네, 말 그대로 왕대나무, 왕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보통 대나무는 나무라고 생각을 하지만 벼과라고 합니다. 벼 속에는 다 비어 있잖아요. 여기도 속이 텅 비어 있는데 벼과고 이게 150년을 산다고 해요. 굉장히 오래 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나무는 극락조화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에서 피는 꽃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데 지금은 볼 수가 없어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남기네요. 정말 수생식물관답게 물속 흐르는 물같이 또 그리고 자연의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나무는 몬스테라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가 멕시코산인데 잎이 굉장히 크잖아요. 잎이 굉장히 큰데 잎이 큰 만큼 또 비와 바람을 저항하는 그 부분이 넓다 보니까 구멍이 뚫리게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몬스테라가 자생적으로 살 방법을 찾아서 그 다음부터는 구멍이 스스로 뚫리게 됐다고 하는데 또 이 구멍 뚫린 걸 통해서 비랑 바람이 얘네들로부터 가려져 있는 저 조그만한 풀들을 비와 바람이 통하게 되면서 공생하는 관계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금 아열대, 수생, 그리고 다육식물관, 자생식물관 여러 가지를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재밌는 식물관이 있다고 하네요. 그 재밌는 식물관 함께 보실까요? 정말 각 지역마다 재밌는 식물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은데 가장 재밌는 식물관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식물이기도 한데요. 또 무서운 식물이기도 하죠. 바로 파리지옥이라는 식물, 다들 영상이나 TV에서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식충식물이에요. 여기에 제가 이건 모형이라 지금 제가 만진 건데요. 여기에 파리가 딱 앉으면 얘가 파리를 감싸서 그 양분을 빨아먹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식충식물인데 아이들이 여기 손을 대면 되게 무섭다고 해요. 모형인데도 불구하고 그 무서운 것 때문에 손을 굉장히 못 댄다고 하는데요. 또 여기는 라플레시아 꽃이라고 해서 너무 화려하게 생겼죠. 그 화려함에 유혹이 돼서 곤충들이 앉으면 꽃이 오므라들면서 그 곤충들을 먹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면에 무서운 그런 양면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다 모형을 보셨는데 이 미모사라는 꽃은 봐보세요. 이 미모사라는 꽃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식충식물인데요. 보실래요? 아름답게 생겼지만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굉장히 벌레가 딱 앉으면 이파리를 감싸면서 벌레를 잡아먹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미모사라고 합니다. 정말 아이들은 이 식물들을 보면서 식물이 단순히 예쁘다고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식충을 잡아먹는 식충식물도 있다고 하고요. 이 꽃은 굉장히 예쁘죠. 이게 사랑꽃이라고 해서 사랑초, 서로 사랑한다 해서 사랑하고 서로 그런 모양으로 꽃이 나온다고 하네요. 정말 재밌는 식물들이 참 많죠. 이 밖에도 월계수, 후페아, 다양한 식물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식물을 봤다면 곤충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자연생태박물관에서 곤충과 물고기들의 생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동하실까요?
네, 지금까지 식물원을 보셨다면 지금 보실 곳은 자연생태박물관인데요. 이곳에서는 곤충 그리고 하천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따라와 보실까요? 네, 지금부터 곤충 생태관을 보실 텐데요. 윤지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생태관에서 검표를 맡고 있는데 지금 이거 설명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다 퇴근하셔가지고 제가 조금이나마 아는 것만이라도 이렇게 설명드리려고요. 네, 윤지현 선생님 모시고 한번 설명 듣도록 하죠. 그럼 따라와 보시죠. 네.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은 눈에서 움직이는 거를 굉장히 따라하고 관심 갖고 그러기 때문에 네. 우리 그 생태관에서 아마 거의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여기 안에 들어있는 그 애벌레라든가 이구아나라든가 달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이들이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신기해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싶고 네. 또 터치하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허용은 되니까 아이들이 그 애벌레의 모습이라든가 만졌을 때 느낌 같은 거 네. 이런 거를 스스로 이제 어릴 때 느껴봤다는 게 그 자체가 굉장히 네. 좋으니까 생태관에서 그런 건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니까 네. 아마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쪽은 네. 보시다시피 이구아나가 5마리가 있는데 네. 저렇게 불을 비춰주고 있죠. 이게 네. 뜨거운 날인데도 비춰주고 있다는 건 이 안에가 항상 28도 이상을 유지해줘야 열대 쪽에서 큰 애들이기 때문에 네. 항상 불을 좋아해요. 따뜻한 거를 이렇게 올라가서 그것도 됐으면 서열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럼 위에 있는 아이가 큰 놈들이 대개 다 위에 올라가서 이게 서열대로. 근데 밥도 이제 먼저 먹으면 혼나요. 그렇군요. 네, 서열대로 이렇게 보면 항상 그 위아래를 좀 어느 정도 네. 존중하는 건지 먼저 먹다가 잘못되면 물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는 저는 자주 봤으니까. 네. 애기들이 그런 거 보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군요. 여기 어머. 이제 사슴벌레라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보실 적에 네. 여기 이제 순놈이 이렇게 이게 아마 그 곤충 중에서 네. 우리나라 곤충 중에서 가장 그 외형적인 면에서는 제일 멋있는 투구를 갖고 있고 네. 또 싸움하는 거 보면 격렬하게 합니다. 아주. 정말 장수풍뎅이가 굉장히 멋있게 생겼네요. 예, 이게 순놈끼리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 싸움을 해가지고 네. 아주 격렬하게 싸움을 하거든요. 네. 여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머, 이게 이제 움직이네요. 애벌레인데 네. 장수풍뎅이 애벌레예요. 어. 여기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있고 네. 지금 제가 굉장히 힘들어서 우화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순놈입니다. 투구 앞에 뿔까지 다 있죠. 네. 예, 이게 지금 예, 이건 보기 힘든 겁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여기 하나 또 있고요. 네. 여기는 요거보다 한 4일, 5일 빨리 지금 번데기가 돼가지고 네. 상당히 진행된 부분이에요. 이게 나중에 모습. 여기 탈피해서 번데기에서 이게 번데기인데 번데기에서 탈피해서 찍고 나오는 거죠. 똑같은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네. 하얗게 나와요. 처음에는. 그렇군요. 저긴 지금 까맣잖아요. 네. 거의. 근데 하얗게 나와서 네. 점점 까맣게 변하는 거죠. 그럼 이제 자기가 알아서 여기 속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또 온도라든가 네. 모든 걸 맞춰줘야 돼요. 저렇게 지금 됐을 때는 제일 예민하기 때문에 천천히 다뤄줘야 되죠. 천천히. 잠깐만요. 예. 자, 여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예. 예, 여기 지금 달팽이가 크기가 6년, 6년. 요건 1년 정도요.
요놈들은 둘이 지금 짝짓기 하고 있네요. 요 부분이 짝짓기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짝짓기를 하면은 이 속 안에 들어가서 임신이 되면 들어가서 한 3, 4일씩 알을 낳아요. 오랜 동안. 이건 자웅동체죠. 짝짓기는 근데 딴 놈하고 해야 알을 낳습니다. 혼자서 자기 스스로 한다는 건 좀 힘들고요. 근데 이제 지금 짝짓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속 안에다 알을 낳고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알을 낳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애기들이 태어났어요. 이미 요 작은 것들이 오늘 태어난 것들이에요. 요 보세요. 아, 저기 꼬물꼬물하죠 이렇게? 이 오늘 태어난 것들이에요. 이 속 안에 지금 밑에 한 300마리 가까이 알이 있는데 요 새끼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어요. 보름 만에 태어나고 여기 물이 지금 각 나눈 시기가 다 틀린데 지금 막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태어난 지 8일 정도 된 거고요. 요게 3일 정도 된 거고요. 여기 하루짜리도 오늘 아침에 태어난 것도 여기 같이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 틀려요. 이게 습도라든가 모든 온도가 잘 맞아 떨어져야 이렇게 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거는 알서부터 하루차, 3일차, 8일차, 1년, 6년짜리를 보시기 때문에 달팽이 일생을 다 보시는 거라고 봅니다. 생긴 거는 뭐 그릇이나 애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귀여워요 이놈들이. 예. 달팽이는 오늘 진짜 여러분들은 행운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6년 차까지 일을 한 번에 애기서부터 알서부터 여기 있잖아요. 알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진짜 앞에 알이. 예. 잠시만요.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잡으시면 잘 이렇게 잡으세요. 자, 여러분 진짜 보기 힘든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거는 지금 비추시는 거는 군데군데 진짜 7일 된 거예요. 요쪽 제 앞에 있는 건 8일 된 거고, 요 코 앞에 있는 거는 이미 지금 부화됐죠. 예, 그건 부화된 거예요. 그거는 아직 한 7일, 8일 더 있어야 되고, 부화된 거 좀 비춰보세요. 손가락으로. 예, 그게 부화된 거예요, 지금. 저 밑에 있는 것도 예. 아니 이번에는 요거랑 지금 내 애기 손가락에 있는데도 부화된 거고. 아 여기 자, 됐습니다. 네, 곤충 생태계를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 진짜 무궁무진한 세계 같아요. 윤지현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는 굉장히 푸르죠? 푸르니까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네, 물속이 생각나신다고요? 빙고, 맞았습니다. 여기는 바로 하천 생태관인데요. 지금 방금 곤충 생태관을 보시고 오셨는데 곤충만큼 하천 생태관에도 정말 다양하고 또 신기한 그런 우리 물고기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계곡상류에 서식하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계곡상류 다들 산천어 아시죠? 네, 연어목 연어과인데요. 산천어 보시면 저기 줄무늬가 있는 점박이, 네, 이게 산천어라고 하네요. 산천어인데 이거는 한국 말고도 일본, 러시아, 알래스카 등에서 분포를 한다고 하는데 송어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몸 길이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또 개울이나 강에 서식하는 물고기, 뭐 각시 붕어나 중고기 등을 보실 수 있고요. 일로 오시면 한국의 고유종이라고 해서 한국에만 사는 민물고기가 여기 전시되어 있다고 하네요. 뭐 금강모치나 꺽지 등이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민물고기를 보존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천 생태계를 볼 수 있다는 게 참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꺽지가 자고 있나 봐요. 안 보이네요.
눈동자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저기 흔들리고 있는 저게 눈동자개라고 합니다. 여기 희귀어종이랑 천연기념물 물고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다 그때 먹이 생태계를 파괴한다. 베스와 블루길 한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마구마구 민물고기를 포식하면서 먹이 서식지를 파괴한 적이 있죠. 굉장히 나쁜 물고기인데요. 또 여기는 꼬치 동자개라고 해서 야행성 물고기라고 하네요. 생긴 게 굉장히 특이한데 낙동강 일부에만 분포한다고 합니다. 또 천연기념물 190호인 황소가리. 네, 굉장히 눈동자가 맑고 투명하게 생겼는데요. 여기서는 정말 가장 하천 생태계 일부분에서 인기 있는 공간인데요. 철갑상어. 네, 다들 철갑상어 하시면 뭐 우리나라 사나 이런 의문이 들 텐데 철갑상어가 금강이나 한강처럼 서해로 흐르는 물에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근데 아직은 뭐 발견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또 한국 영화 명작이죠. 쉬리의 한 장면인 그 쉬리 물고기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라미도 이 공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큰 물고기예요. 엄청난 큰 물고기 잉어를 보실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비단 잉어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잉어, 뭐 이스라엘 잉어도 있고 정말 굉장히 크죠. 아까 제 손가락에 대니까 먹인 줄 알고 먹던데 지금은 안 먹네요. 네, 정말 하천 생태계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물고기 그리고 흔히 볼 수 없는 물고기 다양하게 보셨는데요. 그만큼 우리 물고기를 보존하는, 우리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만큼 우리의 중요한 임무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고 아담하지만 정말 볼거리가 많았는데요. 그만큼 자연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궁무진한 곳인 것 같아요. 자연에 대해 배우고 또 자연을 느끼는 알찬 하루. 무더운 여름날 알찬 하루를 자연과 함께 하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가 산책 강민선 아나운서였습니다.